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20대 알바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그 시선들이 존경의 눈빛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렇게는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에서 마주친 아는 분이 갑자기 어머,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말하거나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라고 시작하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그 묘한 불편한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는 인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회적 위치의 변화, 신체적 능력의 감소, 경제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어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 존경받는 연장자의 모습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월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름은 생기고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늙고 가장 추해 보이게 만드는 건 사실 외모가 아닙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나이 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1장.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를 방패막이로 쓰는 말. 나이는 특권이 아닙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얼만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래도 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해요. 나이만 먹고 내면은 성장하지 못했구나. 나이는 자동으로 존경을 보장해주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행동과 인격으로 얻는 것이죠. 현실적인 예시들. 상황 1. 식당에서 어느 날 70대 어르신 한 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지 20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흔히 듣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추악한 버전. 내 나이가 70인데 이렇게 기다리라고? 요즘 서비스가 뭐 이래? 사장 불러와. 듣는 순간 옆 테이블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직원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며 더 서둘러야겠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손님이 아니라 불평꾼으로만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품격 있는 버전. 혹시 주문이 언제쯤 나올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려요. 이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풀립니다. 나이는 불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유와 품격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황 2.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누구라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 이럴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추악한 버전. 내 나이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나이 많은 사람 먼저 봐주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듣는 순간 직원과 다른 환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마치 나이를 방패 삼아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비치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품격 있는 버전.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미리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배려받는 기분이 들고 환자들도 이해합니다. 불평하는 환자가 아니라 상황을 품위 있게 전달하는 환자로 기억되는 겁니다. 상황 3. 가족과의 대화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다 보면 세대 차이로 의견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추악한 버전. 내가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순간 자식은 입을 다물고 맙니다.
대화는 끝나고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나이로 상대를 눌러버린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지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품격 있는 버전.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어떠니? 요즘 세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은 대화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식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어른은 지혜롭고 열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진짜 연륜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내세우지 않아요. 대신 경험으로 상황을 이해해요.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유 있게 대처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나이를 지혜의 증거로 보여줘요. 말로 설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죠. 나이를 무기로 쓰는 대신 자산으로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희장. 늙어서 못나 보인다. 자기 비하의 함정. 나이 먹어서 못생겼지? 늙으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주름살 투성이라 거울 보기도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라고 위로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참 곤란해집니다. 왜 이 말이 추해 보일까요? 위로를 강요해요.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라 관심 끌기의 다른 형태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요라는 반응을 강요하는 거죠.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려요. 듣는 사람까지 우울하게 만들어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려요. 본인도 모르게 정말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별 예시. 상황 1.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추악한 버전. 나는 빠져. 나이 먹어서 사진 찍으면 흉해 보여. 너희들만 찍어. 품격 있는 버전. 오늘 다들 예쁘게 나올 것 같네. 좋은 추억 만들자. 상황 2. 새 옷을 입었을 때. 추악한 버전. 나이 먹어서 뭘 입어도 안 어울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품격 있는 버전.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상황 3. 모임에서. 추악한 버전.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 껴있어도 되나 몰라. 다들 젊고 예쁜데. 품격 있는 버전.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나이 듦을 받아들이되 비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 강조하기.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의 가치 인정하기.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되네요. 긍정적 자기 표현법. 기억력에 대한 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제 쓸모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은 중요한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필요한 것만 남기는 선별적 기억이죠. 같은 상황이라도 한쪽은 초라함으로 들리고 다른 한쪽은 여유와 지혜로 들립니다. 체력에 대한 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딸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품격 있어집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력감이지만 다른 한쪽은 자기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모습이 됩니다. 외모에 대한 말.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주름살 때문에 거울 보기 싫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얼굴의 주름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이네요. 주름을 부끄러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험과 시간의 증거, 인생의 훈장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장 아픈 곳 자랑. 건강 걱정을 무기로 만드는 말. 어제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 나이에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봐봐.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만 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것만이 대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아픈 이야기가 문제일까요? 대화의 분위기를 침체시켜요. 즐거운 모임도 순식간에 우울한 분위기가 됩니다. 관심 끌기의 수단이 돼요. 아픔을 통해 동정과 관심을 얻으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해해요. 현실에서의 다양한 상황들. 상황 1.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추악한 버전. 모임 시작부터 내 허리 때문에 앉기도 힘들어. 어제 병원에서 찍은 MRI 보여줄까? 디스크가 3개나 나갔어. 그리고 내 당뇨 수치도. 품격 있는 버전. 오늘 날씨가 좋네요. 모처럼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상황 2.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추악한 버전. 내 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어. 약만 20개 넘게 먹고 있어. 품격 있는 버전.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 조금씩 먹고 있어. 그래도 가족들이 차려준 음식이 제일 맛있네. 상황 3. 이웃과의 대화에서 추악한 버전. 내가 이번 주에 병원을 몇 번 갔는지 알아? 월요일엔 정형외과, 화요일엔 내과, 수요일엔. 품격 있는 버전.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병원비로 돈 다 나가고 약값만 얼마인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건강에 대한 투자예요. 예전보다 몸을 챙기고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런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정말 죽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아픔 속에서도 돌보는 지혜를 얻고 있죠. 예전에는 자주 푸념했습니다. 약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으니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5장. 돈 없다는 말. 나이 먹고 돈도 없는데 뭘 하겠어? 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어. 요즘 물가에 어떻게 살아? 돈 없는 늙은이는 죄인이야. 경제적 어려움은 실제로 힘든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을 매번 대화의 중심에 놓으면 듣는 사람도 점점 피곤해집니다. 왜 돈 없다는 말이 문제일까요? 모든 것에 핑계가 돼요. 새로운 도전, 취미 활동, 사회 참여 등을 포기하는 이유가 항상 돈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우울해져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별 대응법. 상황 1. 외식 제안을 받았을 때 추악한 버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나 같은 늙은이는 이런 곳 오면 안 되는데. 연금으로는 커피 한 잔도 비싸. 품격 있는 버전. 좋은 제안이네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가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죠.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 추악한 버전. 여행? 돈 없는 사람은 집에서 TV나 봐야지. 요즘 여행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품격 있는 버전. 여행 좋죠. 저는 근처 공원 산책하는 것도 작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곳에도 예쁜 곳들이 많더라고요. 상황이 새로운 취미 활동 제안을 받았을 때 추악한 버전. 돈 들어가는 건 다 싫어. 나이 먹고 돈도 없는데 무슨 취미야? 품격 있는 버전. 흥미롭네요.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창의적 대안 찾기.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재미를 찾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들이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비물질적 가치 강조하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가족, 건강, 우정.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죠. 긍정적 관점 유지하기. 적게 쓰면서 사는 재미도 있어요. 검소한 생활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이 생각보다 크답니다. 과거에는 자주 푸념했습니다. 가난한 늙은이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충분히 풍요로워요. 마음의 여유와 삶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는 걱정 가득하게 말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못 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집니다. 연금에 맞는 생활 방식을 배워가고 있어요. 조율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장. 죽을 때가 다 됐다. 가장 피해야 할 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하겠어.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알 거야. 죽고 싶어. 이런 말은 정말로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왜 이 말이 가장 추할까요? 감정적 협박처럼 들려요. 죽음을 앞세워 관심을 끌거나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줘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말을 듣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정으로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인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실제 상황들. 상황 1.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추악한 버전. 자식과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알 거야. 부모 속 썩인 죄 받을 거야. 품격 있는 버전.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지.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상황 2. 새로운 도전을 제안받았을 때 추악한 버전.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어차피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품격 있는 버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한번 해볼까요? 상황 3.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추악한 버전.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품격 있는 버전. 힘들긴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게요.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생사관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삶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 그 말이 무심코 흘러나오죠.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또 이런 외로운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 죽으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올 거야. 외로움이 깊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참 소중해요. 내가 걸어온 길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요.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끝나지 않는 고통에 눌리면 하루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언젠가 끝이 오더라도 그날이 올 때까지는 나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고 싶은 마음.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뀔 수 있습니다. 7장 과거 자랑.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옛날이 그립네.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옛날이 좋았어. 과거의 경험과 추억은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왜 과거 자랑이 문제일까요? 현재를 부정해요. 과거만 좋았다고 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소통을 막아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벽을 만들어 버려요. 발전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실제 상황들. 상황 1.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추악한 버전. 내가 젊었을 때는 연애도 순수했어. 요즘 애들은 다 계산적이야. 우리 때는 진짜 사랑을 했다고. 품격 있는 버전. 요즘 연애 문화도 참 다양해 보이네요. 저희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황 2. 기술 이야기가 나올 때. 추악한 버전. 요즘 애들은 컴퓨터만 붙들고 살아. 우리 때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 그때가 진짜 인간다웠지. 품격 있는 버전. 기술이 정말 빨리 발전하네요. 저도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요.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상황 3.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추악한 버전. 우리 때는 이런 문제 없었어. 모든 게 요즘보다 좋았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품격 있는 버전. 시대마다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은 일들과는 또 다른 도전들이겠죠. 8장 자식 자랑과 원망.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나는지 알아? 우리 딸 대학이 어디인지 들어봤어? 우리 집은 자식들이 다 성공했어. 과도한 원망. 자식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어. 키워놨더니 날 버리네. 자식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이게 뭐야? 둘 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말들이 문제일까요? 자식 자랑의 문제점.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자식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 같아 보여요. 대화를 독점해버려요. 자식 원망의 문제점. 가족 간의 사생활을 공개해요. 듣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려요. 건전한 가족 이야기 나누기. 상황 1.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추악한 버전.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대기업 과장이야. 아파트도 강남에 샀어. 품격 있는 버전. 자식들이 각자 자리를 잡아가니까 다행이에요. 부모 입장에선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고마워요. 상황 2. 자식에게 섭섭할 때. 추악한 버전. 자식들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해. 키워놨더니 이게 뭐야? 남의 자식이 낫겠어. 품격 있는 버전.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괜찮아요. 9장. 정치 얘기와 편견. 나이가 들수록 정치적 신념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말들은 피해야 해요. 문제가 되는 말들. 당 찍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거야. 요즘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 내 말이 맞는데 사람들이 몰라. 품격 있는 정치 이야기. 살다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 지지자들은 다 바보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단절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마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정치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정치 성향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또 세상이 나빠진 이유를 정치 탓으로만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 모양인 건 다 정치 때문이야. 모든 문제를 한 가지 이유로 치부하면 분노만 쌓이고 답답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 말해보면 훨씬 건설적입니다. 사회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할 힘이 생깁니다. 10장.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말. 왜 이 말이 추해 보일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수천만 명의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나이 든 사람들은 모두 꼰대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은 시대적 맥락을 무시해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취업은 더 어려워졌으며 주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황 1. 대중교통에서 추악한 버전.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자. 요즘 애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어른 보면 무조건 일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품격 있는 버전. 괜찮아요. 저도 서 있을 수 있어요. 모두들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테니까요. 상황 2. 직장에서 추악한 버전. 신입사원이 실수하자.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도 없고 끈기도 없어. 우리 때는 밤새워 일해도 불평 안 했는데. 품격 있는 버전. 처음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젊은 세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세대를 통째로 매도하는 말.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혹은 요즘 애들은 전부.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만 사실 진짜 어른다운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어른은 개별 상황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상황이 존재하니까요. 개별성을 인정하기. 우리는 흔히 젊은 애들은 다 이래라고 일반화하지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정말 예의 바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오히려 소통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시대적 차이 인정하기. 우리 때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과 환경, 사회적 압박이 모두 다르지요. 요즘 젊은 분들이 살기가 정말 어려워 보여요. 우리 때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경험 공유하되 강요하지 않기. 경험은 소중하지만 강요는 관계를 좁히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참고만 하세요. 조언은 나눌 수 있지만 선택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세대 소통법입니다. 결국 세대를 통째로 판단하는 대신 개별성과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고 경험을 부드럽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어른다운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세대 간의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배움과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또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취미 생기셨다면서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배려를 전하고 대화를 편안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조언이 부담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또한 현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시간이 소중하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삶의 즐거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함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네요. 젊은 분들 생각은 또 다르군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세대와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과 배려가 담길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감사, 경험의 나눔과 현재의 즐거움,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노년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듦을 핑계로 삼기보다는 나이 듦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우리의 말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죠. 품격 있는 언어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동년배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가족에게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우리가 되어봐요. 나이 듦을 핑계로 삼기보다는 나이 듦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나이 든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